혹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평균적인 친구야. 그냥 엄청나게 웃긴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너무 심심한 애도 아니야. 우리가 흔히 학원에서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반에서 보면 엄청나게 얘는 나중에 뭐라도 되겠다 싶은 애 말고 얘는 너무 심심한 애인데 이런 애 말고 중간쯤에 떨어지는 애야. 근데 얘가 유튜브를 좋아해. 그런 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진짜 막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사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의사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영속성이나 이런 지속 가능성을 보면 난 유튜버가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저 정보랑 비슷하게 이제 어려운 점이 저는 유튜버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단지 그냥 남들도 다 하는 거 찍어서는 경쟁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 창작의 고통. 그렇죠. 창작의 고통이 어, 있으니까 쉬운 게 없죠 세상에.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 수많은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가공하는 에디팅 능력, 에디톨로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고생을 좀 해보면 컨텐츠는 많이 나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은 있어서 아까 형이 얘기했던 정말 얘가 좋아하고 공부를 뭐 하든 안 하든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계속하면은 결국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그 정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부모가 반사적으로 애를 의대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 앞으로는 보내고 좀 싶어 하는. 앞으로는 좀 줄겠지만 지금까지는 왜냐면 나도 사실 의대로 올 때 좀 막연한 생각으로 왔거든. 뭐 이렇게 제대로 근데 다행히 맞아서 다행인데 뭐 우리가 의대 공화국이 된 지 지금 뭐 2, 30년 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막 몰빵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기간에 온 애들 중에는 모르고 온 애들도 꽤 될 거야. 그냥 제일 잘하는 애가 의대 가니까 가는 거죠. 그치. 근데 정무 말대로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걸 텐데 얘네들은 이제 수능을 잘 보는 능력이 있는 거지 환자를 보는 거에 그거의 능력은 아니란 말이야. 환자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뭐 말씀도 어눌하시고 이런 거를 들어주는 능력은 모르는 거잖아. 아예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거를 어떤 객관적인 그런 분이 나한테 이제 메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아 자녀분 보내셔도 됩니다. 나는 그거 어려운 것 같아 얘기하기가. 저도 그래요. 이번에 나온 인재전쟁 이제 아주 보였죠? 아직 못 봤어. 네, 참- 아주 진짜 핫하죠. 꼭 봐야 돼요. 네. 아 그래? 차이나 스피드랑 한국에 너무 네. 극명하게 일부, 대조되는 일부. 게 나와서 썸네일만 봤어. 애기들이 막 그 네, 빵에다가 CPR. CPR하고 있고 뭐 네. 이런 것만 봤어. 아직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어. 의대 붐이 안 꺼졌다.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면 좋겠지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같아.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면 또 의대생들이 보고 실망하면 안 될 텐데 과열됐을 때 신호들이 있잖아.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하고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게 광풍. 결국은 수요가 없어질 수가 없는 면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고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우상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수요는 사실 필수적으로 있는 거고. 있겠죠. 버블이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수지 뭐 내수. 그렇죠. 좋은 인재들이 의대에 가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라 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죠. 근데 좋은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돼. 의대가 아니고 의대가 왜 좋냐고 얘기하기 전에 다른 직업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더 저는 많이 들고 중요한 얘기다. 은퇴 나이가 확실히 줄어들고 뽑기는 건 비슷하고 회사에서는 의대는 최소한 그냥 라이센스로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바래서 대학병원에서 고생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도 참으면서 적은 연봉에도 다니는 거지만 그냥 일반 회사는 정치도 더 많고 사실 그리고 회식 문화가 있긴 하지만 저는 회사원 못했을 것 같거든요. 회식 문화 빡세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는 생각보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빡세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문화가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거는 교수가 된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일반 회사보다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정치질도 물론 병원도 있어서 매우 곤란하긴 하지만 회사에 그것만큼이나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그래서 딱 두 가지 군대와 일반 회사원이 되었으면 저는 적응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꽤 들어요. 의사가 되면 일단 군의관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데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도 하고 제가 술 안 먹지만 지금이야 이제 술 안 먹는 게 괜찮지만 일반 회사에서 혹은 군대 술을 막 강요했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대비.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 빠르면 50, 40 후반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쵸. 내가 옆에서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특히 요새 같은 장이 좋고 막 이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걸 파서 이걸 예견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더라고. 국장이 이렇게 될 거를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회사원 중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양극화가 되게 심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요새 같은 때 특히 막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국장이든 미장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진짜 공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면 너무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의사는 가늘고 길게 간다는 개념인 것 같고, 의사가 아닌 우리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느낌? 좀 달라진 거는 예전에만큼 의사의 위상과 경제적인 안정성이 예전만큼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의사만 잘해도 아파트 사고 뭐 서울에 살 수 개원가만 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그렇지. 어려워지기도 했고 망하는 병원도 있고 하다 보니 의사도 이런데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업 외에 사이드 잡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한 캐릭터로만 도저히 안 돼. 투자 수익도 좀 더 걷고 해서 이렇게 여러 수익원을 만드는 게 당연한 시기가 된 것 같은데 회사원들은 그래도 자기 퇴근 이후에 그런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그런 정보를 얻을 때도 많은데 이 아주 중요한 20, 30대에 의사들은 생각보다 눈과 귀가 다친 채로 대학병원에서 수련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걸 모르고 의사만 다 되면 그렇지.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지금 학자금 대출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살다가 사회에 딱 나와보고 대학병원에 이제 부임하거나 막 시장에 나가보면은 내가 듣던 거랑 다르고 사회에는 늦게 나왔는데 그만한 보상이 앞으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저희 때 혹은 저희 밑에 때부터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 막 의대 가겠다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많은 또 의대 보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올인하는 게 과연 부모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 가성비가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의사들이 너무 몰라. 뭐 이렇게 거시경제나 이런 거 뭐 환율, 금리 뭐 하나도 몰라. 그래서 맨날 학회에서 그 특강 같은 거 하나씩 넣잖아. 그죠. 경제 강의 넣죠. 근데 들어도 몰라. 뭐 그때 처음 들어서 뭐 할 건데. 나이 뭐 40대 가지고 그거 처음 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뭐 지금 이미 저 밖에 정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이제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 그렇잖아. 그래서 20대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저희 그때 의대 때 저희가 경제 동아리를 만든 친구가 있는데 지금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 동아리도 잘 나가고 그때부터 뭔가 좀 튀어있던 애들은 지금도 안정적으로 뭔가 그런 걸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의대에 가는 거 원하고 뭐 하는 건 좋지만 예전만큼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들도 부업을 하거나 사이드 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걸 인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머릿속에 남는 한마디는 아까 이정무 교수가 우리 촬영 시작 전에 얘기했던 재벌집은 아들은 안 시키고 내 자식을 그렇게 사위를 어떻게 시킨다. 시켜요. 사위를. 그지. 근데- 고급 노예라는 거죠. 변호사랑 의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급 노예다. 그 심리가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장점은 이제 돈인 거야. 재벌집 입장에서는 돈이라는 장점을 취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들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사위를 시켜서 그래도 누구 아프면 이제 가가지고 좀 입원도 빨리 시키고 이것만 해주면 굳이 아들을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다 되어 있는 걸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굳이 내 자식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재벌집 사위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오늘의 얘기는 우리가 의사의 단점에 조금 치중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이 세 명이라는 이 그룹이 조금 치중된 그룹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삶의 질이 아주 훌륭하지 못한 그런 과 위주로 약간 사실 영상의학과는 삶의 질이 좋은 과인데 인터벤션 안 되지. 이 교수님은 안 좋고 지금 거기 뭐죠? 그 유튜브 하시는 암요 닥터나 이런 친구들은 아주 만족하고 의사 너무 그럼. 좋다고 살고 있고 투자하시는 그 정형외과 의사들도 의사 너무 좋고 내 자식 시킬 거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약간 편향된 의견이 그래서 근데 우리의 편향된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쪽만 보고 존나 하고 들어갔다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그치. 저희가 다수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병원에 대학병원과 필수과에 있는 의사들보다 그 사람들이 자주 마주치는 거는 동네에 있는 잘 나가는 잘생기고 뽀대나고 라이프 퀄리티 좋은 의사들 많이 모일 텐데 동네 병원 의사들. 근데 나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 약간 허상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아까 네가 얘기했던 이비인후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10시부터 5시라 치고 7시간 동안 요만한 방에서 이제 1대1로 한 명 들어오면 나가고
그럼 그렇죠. 이걸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평생. 난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뛰어다니면서 재밌게 하루를 또 이게 또 있잖아. 그러네. 하긴 로컬에 있는 피부과 제 친구도 어. 대학병원 교수가 좋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가 외래 중간에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래랑 수술 없는 날은 네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월화수목금 그다음에 똑같다. 토해야 되고 하루 빠지면 그만큼 매출 빠지니까 직원도 월급 줘야 되니까 그래서 로컬에 있는 개원이들은 의사가 아니라 그냥 사업가, 자영업자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은 월급은 조금 더 그들보다는 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뭐 연구라는 좋은 걸 해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캐릭터에 맞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장점이긴 하죠. 내가 그 아들하고 그 직업 탐방으로 이제 직업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 근데 되게 재밌어. 자영업 하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잘 되는 식당이야. 근데 이 공간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개원하신 선생님도 생각이 났어. 왜냐하면 그 선생님 병원이 엄청나게 잘 돼. 뭐 좋지. 근데 그 선생님의 하루를 보면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야. 단조롭군요. 그냥 아침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집에 가고 이제 이 과정을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생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런 고생이 또 있으시더라고. 난 이제 졸업하기 전에는 전혀 그러니까 졸업이라기보다는 대학병원을 나오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나오고 이제는 개원가 선생님들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거든. 환자를 보내주시는 그죠. 입장이잖아.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요새는 느끼거든. 편해지려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루프에서 나 없이도 페이닥을 고용해서 그러니까 정말 편해지려면 의사가 아니라 그냥 사업가가 돼서 이렇게 맞아요. 위에 올라가 있어야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의사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본가가 돼야 돼. 자본가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본가를 제외한 그러니까 사장님 이상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남이 시킨 일을 하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고급 노예냐 저급 노예냐의 차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봉이 나아질 뿐이고 그리고 이게 AI에서 대체가 되면은 꽝이다. 그런 자본가가 되든 혹은 기업가가 되든 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앞으로는. 오늘의 영상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동심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의대생 분들이나 젊은 의사가 보기에 약간은 냉소적일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뭐 우리가 약간 치중된 그룹이긴 하지만 약간 밸런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너무 그 좋은 쪽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메일 주신 그 어머님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쪽의 의견만 보지 마시고 좀 전체적인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탁탁구에서 함께 나누